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조응천 편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걸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 저 뉴스쇼 할 때까지만 해도 아니 의원총회에서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데 그게 결의문에 반영이 안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부글부글합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끝냈거든요. 네. 근데 끝나자마자 이 소식이 전해 왔더라고요. 네. 자,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쇄신 의총, 그것도 김남국 의원의 전격적인 탈당 선언 직후에 열린 쇄신 의총을 연다고 하니까 과연 그럼 뭐 의총을 막 무제한 토론을 열어가지고 뭘 결과가 뭐 좀 나올 건가라는 기대 혹은 뭐 의구심 뭐 그런 게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발표문이라고 나온 게 보니까 예. 이게 뭐야? 쇄신 의총이라고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네, 눈에 들어온 게 없네, 맹탕이네. 맹탕이네. 이런 평가가 주류였고요.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요. 이제 국민들 국민들께서 그렇게 사이에서. 보신 것 같고 의원들은 아니 그때 윤리위 제소라든가 뭐 전수조사라든가 뭐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도 국민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 좀 굉장히 의견을 모아갔었는데 이런 게 다 빠졌네. 이게 왜 빠졌지?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뭐 의총을 왜 한 거야? 그렇게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예. 반응이 안 좋았고 예. 그게 한 사흘 정도 지속이 됐었죠. 그게 계속 또 악화가 됐고 그 사이에 김남국 의원은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뭐 변명을 좀 했는데 그게 또 오히려 더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내 조사가 더 이상 좀 힘들다라고 되니까 이제 그걸 명분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전격 결정을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읍참마속 뭐 이런 표현들 쓰는 인사들이 있던데.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시지탄입니까? 네. 때가 좀 늦었습니까? 그렇죠. 쇠도 달궜을 때 두드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 김남국 의원이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했을 때 꼬리 자르기다, 면피용이다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그거 아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뭐 절호의 기회였고 또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냥 보내버리고 이게 뭐야라고 됐다가 떠밀리듯이 사흘 지나서 나흘 지났나요? 뭐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게 그 마속이 힘들죠. 읍참을 하려면 단칼에 해야 되는데 하까마까 이걸 한 나흘 정도 해버리면 마속은 아마 쫄려서 죽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만시지탄. 그러면 사실은 조응천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어떤 시험대가 될 거다. 리더십 리스크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 분인데 네네. 어쨌든 지금 윤리위 제소했는데 그럼 그 리더십 리스크는 해소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윤리 제소로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내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전수조사만 하더라도 네. 이거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주장했었는데 이것도 안 됐었고요. 또 이게 탈당의 목적이 징계를 피하기 위한 거로 여겨진다고 해서 제명처분을 하자라고 했을 때 아직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다. 거기서의 제명이란 건 의원직 제명 말고 당에서 출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 제명. 네. 그러니까 탈당을 하게 되면 1년 내 복당 불가, 제명하게 되면 5년 내 복당 불가입니다. 맞아요. 네. 큰 차이가 있죠. 예. 그것도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징계 절차가 개시가 안 됐냐라 가지고 갑론을박을 막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좀 미온적이고 최측근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사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참 고구마 같다고 얘기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새정치 민주연합의 대표를 하실 때 네. 내용이 엄청 깊어지니까 네. 최측근 3인방이 그때 양정철, 이호철, 윤건영 네. 이분들
총선 불출마 삼철. 예. 예, 종용을 하셨죠. 음. 그래서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대표 사퇴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들이시고 뭐 이렇게 했던 기대위원장. 아주 단호하고 한 박자 빠른 조치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한 2배 이상의 센 조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 이게 필요한데 아직도 좀 이 정치가로서는 이 결단을 하기에는 좀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스타일을 놓고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좀 신중하고 천천하고 그래서 고구마 스타일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고구마보다 더 고구마예요? 요즘은 그러니까요. 그 의총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발표문에 담지 않으니까 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희들은. 근데 이제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한 거 다른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대개 7분에서 5분이다. 뭐 그러니까 자기 발언 7분에서 5분이고 그거 하고 나면 밖에 나와서 자기 볼일도 보고 또 뭐 아예 안 나온 의원보단 그래도 나간 거 김남국 의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봐줘야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가혹하게 뭐 출당시킨다든지 의원직 제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리 해석을 하자면은 질의하면서 코인 거래한 건 아니지 않냐. 네. 그 질의 끝나고 나가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런 표현 같아요. 그죠? 예. 세상에 질의하면서 이 코인 거래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단 불가능한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죠. 질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덧붙여서 제명이란 중징계 처분을 하려면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들었어요. 예. 그때 윤리위 제소 요구를 할 때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불법 행위가 나온 게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상임위 도중에 상임위가 진행되는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거는 지금 밝혀졌지 않았냐. 본인도 인정하고. 이걸로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이게 뭐야 그러고 국민들께서 다 공부를 하신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왜 못하냐.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어저께 했잖아요. 제소. 그죠? 근데 또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불법 행위는 형사 처벌할 때 필요한 겁니다. 사법 절차 진행할 때 필요한 거고요. 징계는 그게 아니죠. 국회의원 노릇을 제대로 했느냐 말았느냐. 국회의원 노릇을 윤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잘했느냐. 예. 그래서 어저께 들고 나온 게 품위 유지, 직무성실, 청렴 의무 위반이다. 국회의원 노릇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중하냐 경하냐에 따라서 제명이 될 수도 있고 사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정성호 의원은 경하다라고 좀 보시는 편인 것 같은데 그럼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행동은. 직업이란 게 있습니다. 직업. 직은 어떤 자리. 자리죠. 뭐 의장, 위원장. 업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늘이 나한테 준 일이죠. 사명입니다. 대개 보면요. 직업이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직만 붙들고 있지 업을 없이 여겨요. 지금 이것도 업을 없이 여긴 겁니다. 없이 여긴 것이다. 네. 아니 그 이모 발언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 방에서 준비한 질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조응천 의원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소는 됐고 징계 수위는 제명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제 개인의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리심사 자문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계 전문가가 아마 굉장히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걸 해야 된다고 국회법에 나와 있고요. 저는 그 판단 결정을 존중할 거고 국회 윤리특위 여야에서도 각자 자기 자당의 입장 너무 내세우지 말고 요번만큼은 그 자문위의 공고를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당도 저쪽 당도. 국민의힘도. 예. 근데 지금 징계, 그러니까 제소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네. 징계위, 그러니까 그 자문위에서의 그 60일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38명의 이미 제소가 된 다른 의원들 거는 어떻게 하냐, 같이 가자, 뭐 이것만 따로 처리하자, 이 문제 가지고 또 한참 밀당이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걸 테이블에 올릴까 말까는 여야 간에 합의를 봐야 되는데 예. 이거 일거에 다 하자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은 물타기다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자. 아니 근데 38건인가 뭐 예. 몇 건인가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짧은 기간 내에 이걸 다 해요. 아하. 경중이 있고 선우가 있죠. 예. 여기서 선우란 거는 국민이 보실 때 왜 이걸 안 하고 있냐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게 먼저 됐다. 선입 선출이 아니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태영호 전 최고의 사상 발언 같은 거 그거는 이미 국힘에서도 징계를 했었고 뭐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이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발언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거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38개를 다 처리하고 하자 이런 건 여야가 아니지만 합의를 해야죠. 급한 거는. 태영호 의원 발언 정도랑 그럼 같이 김남국 의원 정도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 네. 합의를 보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 38개인지 중에 예. 이런 거예요. 적대적 공생관계 있잖아요. 양당이. 근데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그 정무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상대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정치적 공세죠. 예, 예. 그런 것들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혹은 쌍방치와 합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4.3 같은 거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과 요거 정도로 해서 빨리빨리 대신 처리하자. 네네네. 그거 놓고서 38개 중에 몇 개를 하니 이런 네. 거 갖고서 너무 시간 끌지 말자는 말씀. 네.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는 보세요? 아니면 60일 다 무조건 채워야 신- 무조건 신속이에요? 아니 60일이란 거는 30일 내에 예. 자문위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0일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자. 예. 그 민주당 분위기는 그럼 아까 만시지탄이라고는 하셨지만 이 정도면은 뭐 정리가 좀 되는 겁니까? 그 안에 좀 부글거리는 이런 뭐 의원들의 분위기 또 당원들 중에 또 불만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요. 김남국 의원이 멀티태스킹 뭐 잘하는 것도 죄냐 이런 사실 뭐 게시판에 의견도 올라오고 한다던데. 정리가 안 되죠. 어떻게 뭐 윤리위 제소 안 해가지고 그 문제만으로 뭐 저희 당이 시끄럽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생각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이견을 얘기하면은 수박이다 그러고 짓누르려고 하고 그 극성 유튜버 뭐 무당 유튜버들이 그걸 뭐 정말 과장하거나 뭐 극대화한 영상을 송출을 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강성 지지층들이 공격을 하죠. 근데 지도부는 이걸 방치하고 뭐 제대로 손을 안 봅니다. 거기에 뭐 지금 뭐 손혜원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옆에서 가세를 하고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네. 또 유튜버가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또 하고 그다음 강성 지지층이 또 움직이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위원장들이라든가 혹은 그 청년 위원들 지금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에다가. 네. 그 이동학이나 우리 박성민 최고나 뭐 교통사고 난 거 잘 됐다. 뭐 그거는 이런 대학생 위원장이고요. 그런 뭐 일도 있었다고. 뭐 정말 조홍천 의원님한테도 그런 것 지금 옵니까? 저는 뭐 제대로 저한테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만 합니까, 조홍천? 예, 저한테 효과가 없고요. 뭐 아무리 하셔도 지도부가 이런 악순환에 대해 그럼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해야죠. 우선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그 제명인의 마을이거든요. 팬카페. 예, 제명인의 마을.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계시는데 예. 우리 이원욱 의원이 의총 때 얘기했습니다. 그 이장 이제 그만두셔라고. 이장 좀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태극기 부대 때 당시 미래통합당 쪽에서 했던 것처럼 당 소속 위원들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 금지. 아. 예. 강성 네네. 유튜브 극우 네, 유튜브 네. 방송 유튜브 출연 금지했던 거. 네. 그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 예. 그리고 우리 강성 당원들 좀 도가 지나친 거 당원이라면 징계위에 회부하고 당원 아니면은 고발해야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해야지. 그래야 중도 민심 돌아올 것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네. 한 3초 남았는데요. 그 손혜원 전 의원의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적극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 글쎄요. 뭐 일부 지지층들이야 따르겠지만 이 국민들을 자기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하나? 뭐 언제나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다 따라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죠. 저 아마 열린민주당 창당해서 3명 국회의원 만들었던 그걸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각이 어떤 건지 좀 잘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 뭐 설령 뭐 비례 1번을 줘가지고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제대로 된 그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